그리고 여기 한 고등학생이 그의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항상 방에 틀어박혀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서 이집트에서 온 거대한 소포를 갑자기 받았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니 그것은 무덤이었습니다. 소다의 아버지가 전한 메시지에는 이 무덤 안에 미라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미라를 가족의 일원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라의 아버지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탐험가였기 때문에 그가 보내는 것들은 저주받은 인형이거나 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샤오라는 이 미라가 평범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작은 미라였고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다시 무덤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즉시 소라는 무덤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고 미라가 소라에게 다시 보내질까 두려워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자 소다는 공책을 사용해 그것을 막았고 그 미라는 소라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문두드리는 척했습니다. 미라는 소라와 함께 머물기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요청했지만 몸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싱크대에 떨어져서 소라는 급히 그것을 빼내야 했습니다. 그 후 소라는 이 미라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기 위해 책을 꺼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샤오란의 개가 문에 부딪혀 그는 빠르게 달려가서 그것을 안았습니다. 소라가 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미라는 아주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개처럼 짖어서 소다의 주목을 끌었고 네 발로 소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다는 미라를 떼어내려 했지만 둘 다 소라에게 안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라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소라는 미라에게 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이름을 얻은 미라는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그것은 비에 앉아 조금의 물을 마셨지만 물이 전부 몸에 쏟아져 버려서 소라는 병뚜껑으로 컵을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소다는 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부엌을 뒤졌지만 돌아오자마자 미가 개 사료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소라는 미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음식을 내놓았고 미는 사과나 라면, 면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 점심시간에 소라는 친구 타두기에게 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타두기는 미라를 집에서 기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타두기는 소라와 함께 집에 가서 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라는 미가 말라 비틀어져 진짜 미라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미에게 물을 주자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라는 미를 타두기 앞에 데려가서 그와 친해지게 하려 했지만 미는 타두기의 이상한 눈 때문에 매우 무서워서 그가 자신에게 닿지 못하게 하고 재빨리 소라의 뒤로 숨었다. 타두기를 보내고 난 후 소라는 미를 욕조로 데려가 함께 목욕을 하게 했고 소라는 미가 욕조에서 신나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하지만 물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서 수영이 끝난 뒤 미의 배가 부풀어 올랐다. 매번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소라는 미가 왜 이렇게 말라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미가 집안일을 하고 싶어하는 듯 보이자 소라는 그에게 작은 칼을 만들어 주었다. 이후 소라는 미에게 오이 조금을 주어 재미삼아 잘라보게 했고 그 순간 미가 실수로 오이 조각을 밟아 떨어뜨렸다. 하지만 다행히 소라가 땅에 닿기 전에 그것을 재빨리 받았다. 타두기가 소라의 집에 와서 함께 공부하기로 했고 그동안 소라는 조금 준비하러 갔다. 간식은 너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해. 기가 무서워하는 미를 보자 타두기는 더욱 놀리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 타두기는 간식을 조금 사용해 미를 달래고 즉시 붙잡았다. 타두기는 3단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지? 미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그를 막고 말했는데 그가 만약 꺼내면 죽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타두기에게 개밥을 조금 주며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타두기가 개밥을 조금 주자 미는 그와 더 친해졌다. 다음 날 미가 다시 마르지 않을까 걱정되어 소라는 그를 학교에 데려갔다. 소라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한 친구인 모가니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만 다행히 미는 움직이지 않는 척하며 일반 인형처럼 가장했다. 무솔리니는 미가 너무 귀여워서 여러 번 자신을 위해 인형을 만들었고 이후에 미와 똑같은 봉제 인형을 만들어 모치와 주기로 했다. 하지만 소라는 모가니가 진짜 인형을 잘못 잡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다음은 체육 시간이었고 그래서 소라는 옷을 갈아입는 방에 텔레비전을 두고 나왔다. 미는 바닥에 있는 구멍을 보고 그 구멍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 구멍을 지나
미는 환풍구를 타고 올라갔지만 환풍구 안에서 쥐와 마주치게 되어 놀라서 도망쳤다. 그 사이 소라와 타두기는 리를 찾기 위해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들은 미가 방금 쫓기고 있는 쥐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타두기는 그의 옷으로 쥐를 잡아 미를 구하기로 했다. 소라는 모태기에게 다른 뽀로로 인형을 주었고 그는 다시는 그녀에게 잘못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리고 소라의 리카가 며칠간 방에서 일을 하느라 혼자 있던 끝에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 계란만 가득한 도시락을 보고 켄은 매우 놀랐고 그가 조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개밥을 먹어야 했다. 그 후 나는 그녀에게 그 게사료가 미국의 것이라고 설명해야 했지만 그녀가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관에만 관심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소라는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쓰러졌다. 그래서 오늘은 모두에게 병이 옮길까 걱정되어 하루 쉬어야 했다. 소다는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궜지만 여전히 창문으로 소라의 방에 머리가 쏙 들어오는 모습과 방독면이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을 위해 의료용 테이프를 마스크처럼 만들기도 했다. 소라를 돌본 후 데이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샤오란이 걱정돼서 리는 많이 울었다. 다음 날 데이는 자신이 이전과 달리 계속 시들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발견했다. 소라는 네가 울 때마다 탈수가 되어 마르고 남아있게 되니 다시 울지 않도록 옆에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타오 주기가 도착해 마스크를 쓰고 그를 방문했고 매우 주기적으로 원에게 그를 잘 돌보라고 당부했다. 그날 밤 소다의 수건이 마른 것을 보고 물을 적셔주려고 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서 할 수 없었다. 나는 수건을 가지고 가지 않고 그 테이블을 찾으러 갔고 그것이 물통에 뛰어들어 스스로 소라의 수건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샤오라는 몸이 훨씬 나아졌다고 느꼈지만 소라를 위해 물을 적신 수건을 밤새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나는 계속 밖에서 놀고 싶었다. 그래서 소라는 이에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 모자와 스카프를 준비했는데 정말 귀여워 보였다. 그러나 밖으로 뛰쳐나가자마자 갑자기 집 근처에서 뛰어내려 구멍을 파고 싶어 했다. 다소 느린 것 같아. 개가 나가서 대신 구멍을 파주었고 나는 그 구멍을 돌려주었다. 아래 깊은 구멍 속에서 혼자 즐겁게 놀았고 라는 미가 왜 이렇게 혼자 흐르고 있는지 매우 걱정했다. 그는 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나절 동안 그 구멍 아래에서 누워있다가 미는 결국 기어 나와서 땅속에 누워있었던 덕분에 완전히 나았다. 게다가 묻어있던 진흙도 어느새 깨끗이 씻겨나갔다. 안경을 쓸 때마다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대담해졌다. 하지만 안경을 벗자마자 그녀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오고 말았으니 타오주기는 그녀의 다중인격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타오주기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더럽고 불쾌한 작은 악마였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악마를 입양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거기 두고 집으로 쭉 갔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창문 밖에 서 있는 그 작은 악마를 보게 되어 커튼을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평소처럼 공부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 작은 악마가 밤새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우추키는 결국 그를 들여보내기로 했다. 그는 작은 악마에게 하룻밤만 자고 아침이 되면 바로 나가라고 했다. 이 작은 악마는 정말 더럽고 그래도 당당하게 침대로 기어올랐다. 작은 악마가 뜨거운 차에 뛰어들어 거의 화상을 입을 뻔했다. 밤에 자는 동안 그녀는 큰 소리로 울어서 타오추키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다오추키는 그 작은 악마를 마당으로 쳐냈고 학교에 가서 세이오란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작은 악마는 매일 밤 타오추키의 집에 와서 음식을 구걸하며 두 형제의 집에서 음식을 얻으려고 했다. 그는 그 악마에게 완전히 당했다. 그 작은 악마가 점점 그들의 애완동물이 되어가고 사이오라는 테오추키가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입양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티이타오추키와 소라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생물들을 자주 보았고 그 생물들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나타났다. 그날 밤 다오추키는 왜 그 작은 악마가 자신에게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물었고 사에오라는 다오추키가 자신과 같은 서부 출신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다오추키는 자신이 그것의 동료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 날 다오듀키는 키위엔의 도움으로
소라의 집에 가서 그녀와 처음 인사했지만 서로 낯선 관계여서 두 사람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친해진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신나게 술래잡기를 했다. 초콜릿은 모두 함께 스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작은 악마는 처음이라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라가 집안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능숙하게 만들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얼굴 모양으로 작은 악마와 함께 2개의 스시를 만들어서 작은 악마는 행복해하며 애니메이션 요약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오츠키는 작은 악마를 깨끗이 씻기라고 했지만 그녀는 목욕을 거부하며 자고 있는 척했다. 타오츠키가 자신을 숨겼다고 하자 그녀는 일어나서 그를 발로 차기도 했다. 한 반 친구가 타오츠키와 소라에게 가짜 도마뱀을 선물했고 소다는 그 도마뱀을 그녀에게 주어 그것을 미이라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꼬리를 묶지 못해 두 사람은 화가 나서 울 뻔했다. 한 반 친구가 자신의 가짜 도마뱀을 운동장에 떨어뜨렸고 그 도마뱀은 한 소녀의 바로 앞에 떨어져 그녀는 놀라서 도망쳤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아티비아이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파충류를 극도로 싫어하다고 말했고 초콜릿은 왜 작은 악마를 학교에 데려와서 같이 놀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 장난꾸러기 때문에 강아지의 학생 생활은 끝나버린 것 같아. 집에 막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할머니가 개와 함께 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그는 집에 있는 민에게 외출 중에는 울지 말라고 부탁했어. 그때 무아티비가 그녀의 침실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책상 위에 앉아있는 드래곤을 보게 되었어. 그 드래곤은 방을 두리번거리며 숨을 곳을 찾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의 인형들 사이에 섞이려 했어. 하지만 무아티비는 파충류라서 매우 무서워서 아래층으로 도망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그래서 그 드래곤은 그녀를 걱정하며 급히 내려왔지만 무아티비는 여전히 매우 두려워하며 드래곤을 쫓기 위해 모든 물건을 던졌어. 무아티비는 둥지를 들어 드래곤에게 던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지만 그 드래곤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서 뭐든지 피할 수 있었어. 성라는 모디 집 근처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그녀는 드래곤을 잡으려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만든 잔해를 보게 되었어. 소라가 매우 달콤한 상황에서 드래곤이 옷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무아티비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어. 그래서 샤오라는 그 드래곤이 무아티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무아티비는 드래곤을 쫓아낸 것에 대해 매우 후회했어. 드래곤은 그에게 화해를 위해 꽃을 선물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매우 감동하여 드래곤을 꼭 껴안았어. 깊은 마음으로 무아티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드래곤과 미가 서로 아는 사이가 되게 했고 그는 모에비에게 그녀의 드래곤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러한 전설의 생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실험 대상으로 잡아갈 것이기 때문이야. 소라도 설사 드래곤을 데려가더라도 그의 배꼽이 튀어나온 작은 악마를 데리고 놀러오고 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인 드래곤을 위한 음식을 조금 준비했어. 드래곤은 일부만 먹을 수 있고 다른 작은 악마처럼 아무거나 먹지 않아. 그날 밤 소라는 모건의 드래곤이 미와 작은 악마를 매우 잘 돌보는 것에 대해 말했지만 그와 동시에 미는 언제나 아기처럼 대우받아야 한다고 느꼈어. 그 말을 듣고 미는 자신이 쓸모없다는 것에 대해 매우 슬퍼했어. 다음 날 모에비의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찍어 수업에 올렸어. 무아는 자신의 아기 드래곤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샤오란의 말이 생각났어. 그러나 소라와 나는 만약 그녀가 드래곤을 자랑하고 싶다면 그들이 자랑할 것이라고 말했어. 무아티비는 그녀가 자신의 아기 드래곤에게 글을 쓰는 법을 가르쳤다고 모두에게 말했어. 모두가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그 드래곤이 글을 쓸 수 있었고 심지어 미와 작은 악마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어. 미는 종이에 글자를 써서 소라에게 읽어주었지만 미의 태도를 보면 마치 매우 감동적인 무언가를 쓴 것처럼 보였어. 그는 소라와 항상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는 매우 감동했어. 타오 두키는 내 친구의 작은 악마가 스시라는 글자밖에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글자가 예쁜지 물어보는 줄은 몰랐어. 네가 글자를 못 쓴다고 놀리자 그것은 화가 나서 너를 때리겠다고 했어. 사람들이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작은 악마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무언가를 던져서 모두의 머리가 아프게 만들었어. 소다의 아버지가 탐험 중에 이 물을 가져왔다고 해. 이 물은 주로 알람 시계로 사용돼.
무가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소라의 집을 달리고 있었어. 모두가 그것을 쫓아 강가까지 달려갔어. 네가 그것을 잡으려고 강에 뛰어내렸지만 진흙 웅덩이에 떨어졌고 작은 악마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그것은 이미 날아가 버렸어. 그물을 아주 쉽게 잡았고 그 모습을 보고 미는 자신의 무능함에 서글퍼했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두 지쳐서 누워 잤어. 오늘 놀아서 꽤 피곤했거든. 감기에 걸린 작은 악마를 보고 미는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코를 닦아줬어. 그 후 미가 예전보다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집에 돌아가던 중 사람들은 미가 기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두 아이는 자신들의 주인을 위해 배를 밀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그날 밤 모태기가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녀의 아기용이 필기 도구를 가져와서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있다고 했어. 심지어 밤에 그녀가 배를 드러내고 자고 있을 때 그것은 그녀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어. 교실에서 한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고 교실을 나가고 나서 그는 갑자기 매우 잘 이해하게 되었어. 소라에게 눕혀버렸어. 그리고 한 명의 네가 기다리고 있을 때 로잘리가 지붕에서 먹을 것을 기다리며 그를 보지 못하자 그가 먹기를 원해서야 기다리기로 했어. 그들은 소라가 다이치를 업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 화자대가 그녀를 보건실로 데려갔지만 그들은 그를 받지 않으려 해서 소라는 그를 여기로 데려와서 쉬게 할 수밖에 없었어. 곧 지가 갑자기 깨어났고 그것은 그녀를 때리려고 했지만 다행히 샤오란이 그녀를 구했어. 그는 마치 끔찍한 악몽을 겪은 듯 매우 당황해 보였어. 그날 수업이 끝나고 소라는 다시의 교실로 가서 그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고 소라는 지가 매번 잠을 잘 때마다 악몽을 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지는 악몽을 피하기 위해 마법을 붙여놓았다고 했지만 소다가 그가 창문을 모두 막아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소다가 그가 붙인 모든 부적을 떼어주기로 했어. 그는 대치에게 한 종류의 그림을 보여주었어. 그건 바코라는 이름의 짐승이었고 그 바코는 매우 좋아한다고 했어. 다른 사람의 악몽이기 때문에 여기치 그 사진을 베개 아래에 두어서 악몽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 여기에 치가 갑자기 한밤중에 깨어나서 늦기 고보니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옆을 보니 그녀는 매우 이상한 동물을 보고 말았다. 그래서 그녀는 놀라서 소리쳤다. 소라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이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동물이 바로 바쿠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악몽을 다 먹어치운 것이라. 그 덕분에 그녀는 며칠 동안 더 잘 잘 수 있었다. 며칠 후 모두가 다이치가 기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그리고 그는 바쿠가 밤마다 그의 악몽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잘 잘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예전보다 더 잘 자고 있었다. 여기에 치가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옥상에서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다이치에게 용서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에게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 그녀는 할머니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다른 애완동물들과 놀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애들은 계속 바쿠에게 달려들어 그를 매우 힘들게 했다. 바쿠는 갑자기 제트의 머리 위로 점프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다이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바쿠가 음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방금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카즈키의 작은 악마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그 작은 악마는 자주 집을 나가 놀러 다니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애완동물들을 돌봐줄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들이 다이치에게 갔을 때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모두를 집 근처의 신사 밖에 있는 말하는 동상으로 데려갔다.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완전히 불편해 보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어릴 적 소다와 함께 자주 이곳에 와서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다이치가 뒤에서 나타난 유령에게 잡혀서 그래서 어렸을 때 소다와 자주 여기 왔었어. 그래서 그 사람과도 알고 지내게 됐어.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유령이 나타나서 잡아갔어. 너무 무서워서 잠이 들었지만 다이치가 그래도 그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런데 신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소다가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 방금 전의 사람은 악마가 아니라 이 절을 관리하는 신이었다. 사람들은 이 신에게 애완동물을 맡겼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후에는 매일 아침 친구들과 함께 애완동물을 절에 데려오고 있었다. 애완동물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며 점점 절이 어린이집처럼 되어갔다. 놀다가 갑자기 한 마리의 딱정벌레를 밖에서 보게 되었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 그 벌레와 놀았다. 하지만 신은 그가 밖에 있는 줄 몰랐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는 깜짝 놀라 문을 두드렸지만 너무 작아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보일까 두려워서 그는 급히 절 아래로 숨어들었다. 그때 한 마리의 악마가 나타나 그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그를 깊은 숲으로 데려갔다. 이 악마는 카즈키의 작은 악마가 아닌 다른 악마였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는 많은 신화적인 생물들을 보았다. 그 악마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 집은 나무 그늘 아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악마는 그가 함께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가 슬퍼 보이자 그는 그가 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절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때 신은 그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절을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다. 다행히 비가 그치자 그는 절로 돌아왔다. 일이 생기자 신은 그 악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말했다. 그는 그 편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벽에 붙였다. 카즈키의 작은 악마는 항상 그의 여동생의 음식을 훔쳐먹어 그녀를 화나게 했다. 이번에는 그가 막 만들었던 케이크를 훔쳐먹어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신사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소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썼어.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후 그것은 집으로 가져가 벽에 붙였어. 카즈키의 작은 귀신이 항상 누나의 음식을 훔쳐먹어서 그 아이가 화났어.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막 만든 케이크를 뺏어가서 그 아이가 화가 났지. 그래서 그가 그 귀신에게 혼났어. 만약 이 도둑질을 고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작은 귀신은 여전히 신경을 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화를 내야 했어. 걱정하고 그러면 왜 화를 내야 해? 그 친구는 다음날 아침에 원숭이를 보지 못했어. 그런데 작은 악마를 어디서도 볼 수 없었어. 그리고 그는 작은 악마가 정말로 떠나버린 건 아닐까 생각했어. 학원에 갔다 오니 그의 여동생이 작은 악마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오늘은 평소처럼 밥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았어. 그 후에도 원숭이는 작은 악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는 항상 우울한 얼굴로 학교에 갔어. 그래서 친구들이 그에게 물어봤어. 작은 악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도와주기로 결정했어. 바이와 함께 작은 악마를 찾으러 갔지만 작은 악마는 신사에 가지 않았어. 그곳에서 남은 두 친구들도 매우 슬퍼했어. 그래서 그들은 원숭이를 따라가기로 했어. 그리고 그들은 작은 악마가 지붕 위에서 뛰어다니는 걸 보게 되었어. 그래서 두 사람은 재빨리 그것을 쫓아갔지만 그들이 본 작은 악마는 신사 근처에 있었어. 그때 원숭이는 그의 작은 악마가 구멍을 통해 기어가다가 갇혔다는 것을 발견했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원숭이는 작은 악마를 친구들과 함께 신사로 데려갔고 그들은 작은 악마를 환영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이즈키는 작은 악마가 길을 잃었을 때 매우 걱정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카즈키가 자신을 위해 느끼는 감정을 알게 되자 작은 악마는 감동해서 흐느끼며 울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동생의 음식을 훔치지 않기로 했어. 소나의 아버지가 그에게 매우 이상한 소포를 보내었어. 소포는 덜컹거리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나중에 내부에 방어용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이상한 악마들이 나타났어. 그러나 그것은 말하는 이집트 신의 조각상이었어. 엘레비트가 보자마자 놀랐어. 왜냐하면 너도 이집트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움직일 수 없어서 감정이 북받쳐서 흐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누나의 음식을 훔쳐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소라의 아빠가 또다시 그에게 이상한 소포를 보냈어. 그리고 그의 소포는 흔들거리며 신음소리를 냈어. 나중에 내부에 무기를 준비해놨고 이상한 요괴들이 나타났어.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하는 이집트 신의 조각상이었어. 엘레빗을 처음 보자마자 소라는 매우 놀랐어. 왜냐하면 어쨌든 그도 이집트에서 온 신이니까.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어서 아누비스는 소라를 느끼려고 했어. 하지만 그것은 소라에게 아프지 않았고 어쨌든 너는 아캅에서 왔잖아. 그는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발도 움직이지 못하니 아누비스는 만나서 미국의 몸을 느끼고 싶지만 그게 너에게 아프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기분 좋게 마사지 받는 기분이야. 이 이로빅 조각상은 소라의 아버지가 샀어. 기념품 가게에서 구입한 거야. 이집트에서 사온 조각상이며 나무 판자에 고정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 없어. 그 외에도 아버지가 이집트에 모래를 좀 보내줬고 미는 그것이 고향에서 온 것임을 금방 알아차렸어. 그래서 매우 기뻐서 뛰어다녔고 아주 즐거워했어. 그리고 소다의 모래 상자 안에는 작은 차량이 있어서 걔가 에로빅을 끌 수 있게 했어. 집 주위를 돌아다니게 해줬고 다른 사람들도 애완동물들을 데려와서 그들과 함께 놀게 했어. 모두가 아우카타이의 조각상이 말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 그 조각상은 실제로 무사들이야. 그 신전의 조각상은 그 신들 중 하나였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어. 그런데 소다가 갑자기 계속 딸꾹질을 하더니 그 모습을 보고 아우카타이가 말했어. 딸꾹질이 100번 이상 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자 애완동물들이 놀라서 겁에 질렸어. 미의 몸에 붙어있는 얼음 조각을 보고 소다가 점프해 도망가려 했어. 다른 애완동물들도 소다를 막으려고 했고 소다를 따라가려고 했어. 아우카타이는 사실 미의 얼음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했어. 그래서 그는 소다를 붙잡고 얼음을 모두 벗길 기회를 주려 했어. 모테리는 소다가 보이게 하려고 귀를 잡아당겼어. 그러나 걔가 갑자기 멈춰서 애완동물들의 태도를 보니 그들이 소다가 딸꾹질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 그들은 아우카타이가 딸꾹질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 다시 설명해야 했어. 사실 그는 그 말을 거짓말로 했을 뿐이야. 집에 돌아가기 전에 모두가 소라의 집에 있는 개가 유일하게 정상적인 동물이라고 했지만 소라의 개가 올해로 50세가 되었다는 사실은 몰랐어. 반 친구가 소다와 다른 애완동물들에게 개 사진을 보여줬어. 그들은 내가 말하는 걸 듣고 기침을 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해야 했어. 사실 그는 그 이야기를 거짓말한 거야. 집에 돌아가기 전에 모두가 말했어. 유일하게 집에 있는 정상적인 동물은 개뿐인데 그런데 소라의 개가 올해로 50살이 되었어. 귀가하기 전에 모두가 말했어. 집안에 있는 동물 중에서 정상적인 건 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소라의 개가 올해로 50살이 됐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반 친구 중 한 명이 소다와 함께 그 개의 사진을 보여줬어. 사진을 봤을 때는 모두 그냥 평범한 개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자세히 보니 이 개가 사실은 신의 개라는 걸 깨달았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게알로가 갑자기 소중한 로맨스 영화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온다고 놀라서 소다는 얘를 거실로 데려가서 영화를 보게 했어. 나를 만나면 몇 대 치겠지만 저런 조각상을 키우는 건 괴로운 일이야.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악몽 때문에 깨어나서 소다가 보이지 않아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는 그를 계속 따라다니며 더 이상 그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미니를 그와 함께 데려갈 수밖에 없었고 신이 그의 등 뒤에 작은 부적을 붙여서 실종되지 않도록 표시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은 신들이 이 산에서 축제를 연다고 들어서 함께 산으로 갔다. 그러나 소라는 이곳에 평범한 동물조차 없다는 것을 느끼고 밤늦게까지 있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소라는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다. 그들은 오늘이 이 산의 신들이 축제를 여는 날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소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그룹은 우연히 그 축제에 얽히게 되었다. 초대장을 가진 사람만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이곳의 신들에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 직후 3명의 짧은 악마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 그들에게 축제 참가권을 내놓으라고 했다. 사람들이 참가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한 악마가 거대하게 변해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다행히도 소라는 친구에게서 초대장을 받았다. 이 축제의 4장의 초대장은 그에게 이전에 초대장을 준 친구인 귀년과 재회했다. 귀년은 인간을 매우 좋아하고 소라가 친구를 데려온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사람들을 2마리 신개와 만나게 했지만 2개가 매우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소라와 타루키는 그들이 화해하도록 함께 놀아주어야 했다. 바로 그 후 모든 악마들과 전설의 괴물들이 산에 모여 축제를 즐겼고 군중은 츠키와 함께 미끄러질 정도로 몰려들었다. 거의 서로를 잃어버릴 뻔했다.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을 때 한 인간이 위조 초대장을 이용해 축제에 침투했지만 3명의 철악마가 이를 발견하자 그는 도망쳤다. 귀년은 친구들을 신들의 신성한 폭포로 데려가 구경하게 했다.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인간이 민을 붙잡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한 인간이 축제에 침투했다고 알리러 달려갔고
소라는 민이 보이지 않자 매우 놀랐다. 그들은 민이 반드시 그 인간에게 잡혔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지만 현재 그가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유괴자는 민과 같은 희귀한 존재를 잡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그는 유미 생물들을 사냥해서 돈을 벌기 위해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자였다. 민의 등 뒤에 붙여진 신의 부적이 갑자기 나타나 하늘로 날아갔다. 그 부적을 보고 사람들은 민과 함께 납치범이 폭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다와 스즈키는 납치범을 따라잡기 위해 유일한 길은 폭포 옆 절벽을 오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범한 힘을 가진 소라는 가벼운 숨을 쉬는 것만으로 민을 절벽 중앙으로 밀어올린 후 민을 최대한 구하기 위해 폭포로 뛰어올랐다. 그 순간 그는 우연히 손을 헛디뎌서 폭포 아래로 떨어졌다. 물속이든 아니든 신계가 그를 붙잡아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납치범 앞에 달려가 미를 되찾으려 했지만 그에게 미와 같은 생물은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일 뿐이었다. 따라서 소라는 그와 싸우기 위해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학생이라 그런지 성인인 그를 제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신약 하나가 갑자기 그 납치범에게 경고의 말을 했다. 그의 아내가 하늘에서 번개를 쏘아 납치범의 얼굴을 가격했다. 소다와 미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매우 기뻐했다. 납치범은 경비원들에게 처리되어 생물들의 영역을 침범한 죄로 처벌받았다. 그들은 소라 일행에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물을 주었다. 소라와 모두는 함께 그 선물을 열었다. 소다는 신들이 준 선물이 평범한 과일과 다를 수 있어 조금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선물은 작은 축제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용품이었다. 모두와 애완동물들은 이 축제의 분위기에 맞춰 유카타를 입었다. 그의 바쿠와 함께 그들은 경품 추첨 게임을 했지만 그들은 바람에 날 수 있는 천 조각 하나만 뽑았다. 한편 뚱뚱한 악마아이는 고무줄 던지기를 했지만 마치 않아 그로 인해 그에게 화풀이를 했고 미의 힘 주머니에 고무줄이 그의 얼굴에 튕겨나갔다. 스키가 고무줄 던지기 게임에서 승리하여 첫 번째 상으로 악마 가면을 받았다. 그의 악마는 그 가면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한편 무아티비와 그녀의 용은 물풍선 게임을 하고 있었다. 용이 한 번 당기기만 하면 안에 모든 풍선을 잡을 수 있었다. 소라는 모두가 내년에도 이런 즐거운 축제에 계속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타오죽이라는 사람이 내년뿐만 아니라 매년 축제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축제를 개최할 것이다.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채널에 다른 비디오를 남기고 새로운 비디오가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